트럼프 효과로 인해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 연방경찰이 93건의 영장을 집행하며 마약 조직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조직에 대한 압박이 이제 범죄를 단순히 골목, 마약 판매처, 감옥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미 2개의 CPF와 4개의 CMPJ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3개는 브라질에 있고 하나는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맞죠? 미국이 처음으로 2개의 CPF와 4개의 CMPJ를 제재한 이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틀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본 세탁에 사용되는 회사의 CNPJ, 돈이 돌게 하는데 사용되는 회사의 CNPJ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마약 밀매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막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연방경찰은 범죄 조직,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돈 세탁 및 기타 범죄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인 공세로 피코스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공식 업데이트에 따르면 16개 주에서 동시에 작전이 펼쳐졌고 19개의 통합부대와 93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후 미국 재무부가 PCC와 연관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지목된 브라질인들과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해당 조직에 대한 어떤 작전도 자금 세탁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결제, 암호화폐, 위장회사, 해외 연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나타납니다. 범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방경찰이 신념에 따라 행동했든 압박에 의해 행동했든 아직 표적이 거대한 자금에 비해 작아 보이는데 시스템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국은 자산을 동결하는 반면 브라질 사법부는 수사 대상자들을 석방합니다. 곧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포르사 인테그라다 3작전은 피코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연방경찰이 주도하는 구조로 연방경찰, 민사경찰, 군경, 교정경찰, 연방도로경찰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치안부서, 시경비대, 그리고 국가교정정책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은 캄피나스, 산토스, 일리우스, 나타우, 모소로, 테레지나, 조앙페소아, 벨랭 등 여러 도시와 서로 다른 수사로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사는 같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고 돈을 유통시키며 무기를 구입하고 영토를 장악하며 두려움을 권력으로 바꾸려는 범죄 조직들입니다. 에스트루투라스 코오르데나다스 작전의 공식적인 표적은 범죄 조직,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자금 세탁, 살인, 화물 강도, 작물 취득 및 기타 범죄로 수사받는 이들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에서는 수사팀이 마약 밀매, 살인, 불법 무기 소지를 조사하며 파라와 파라이바주에서는 범죄 조직을 겨냥한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파라이바주와 히우그란지 두 노르치주에서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조치에는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수사에서 자산 동결과 압류가 포함됩니다. 상파울루에서는 화물, 트럭 절도와 작물 취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효과가 등장하며 미국의 압력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이전엔 논의가 범죄 조직에만 머물렀고 문제가 지역 치안에만 국한된 듯 보였습니다. 이제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는 미국의 레이더망의 테러 조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고 행동하고 체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위험을 감수하고 체포하려 하지 않습니다. 체포해도 사법부가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체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국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브라질의 민주화 시기로 이끕니다. 사르네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죠. 법을 완화하고 범죄를 쉽게 만들자.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 카라지로 같은 걸 만들고
말고 이미 니우에 존재하던 팔란제 베르멜리아와 함께 CV를 강화시키자. 좋아.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 범죄를 강화시키는 거야.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 범죄를 더 강경한 범주로 분류했어. 빅터 시마다와 스텔라 스티븐 사건은 이런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줬어. 미국 재무부는 PCC와 연관된 자금 세탁 조직과의 연루 혐의로 2명의 브라질인 브라질 내 3개 기업, 포르투갈 내 1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어. 미국의 제재 이후 연방경찰은 익스체인지 작전을 벌였어. 스텔라 스티븐은 체포됐고 빅터 시마다는 도주했지. 연방경찰 자체에서도 미국의 발표가 작전을 앞당기게 만들어서 표적 인물들의 검거를 방해했다고 불만을 표했어. 연방경찰국장 안드레이 호드리게스는 빅터 에니키, 지 올리베이라 시마다와 에스텔라 스테파니 누네스 에니키가 미국 정부 주장과 달리 프리메이루 코만도 다 카피탈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어. 스테파니 누네스 에니키, 지 올리베이라. 연방경찰 정보에 따르면 이미 체포되었고 또 다른 제재 대상자는 현재 도주 중이며 연방경찰 정보에 따르면 이미 체포되었고 또 다른 제재 대상자는 현재 도주 중으로 간주되고 있어. 연방경찰의 한 작전에서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는데 호드리게스는 그 돈의 총액 집계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어.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압수됐는지 알려줄 수 없어.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총 압수액과 연관된 정황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첫 번째 이미지들이 공개됐어.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하지만 이 불만은 또 다른 점을 드러냅니다. 워싱턴이 브라질 시스템의 시간표를 바꿔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내부 리듬에 따라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외부의 압력, 국제적인 주목, 그리고 실제적인 재정적 위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조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오퍼레이션 익스체인지 수사 대상자 6명, 에스텔라와 스테파파니를 포함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임시 구금이 만료됐으나 구속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토르 시마다와 이고르 푸코, 조아킴 사비올리와 아마우리 에니키, 지 올리베이라는 계속 도주 중이어서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이들에게는 냉혹한 인상만 남습니다. 미국은 자산을 동결하고 기업들을 겨냥하며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PCC를 초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일부 시스템이 영장, 석방, 항소, 기한, 그리고 심리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연방경찰의 익스체인지 작전에서 체포됐던 7명의 석방을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 작전은 국제 마약 밀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석방될 7명 중에는 에스텔라, 스테파니 데 올리베이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녀는 당신이 잘 기억하듯이 미국에 의해 범죄 조직 연루 의혹으로 제재를 받은 브라질인입니다. 범죄 조직 프리메이루 코만도 다 카피탈입니다. 이 모든 피의자들은 임시 구금 명령을 받았는데 이 임시 구금은 5일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경찰은 법원에 이 구금들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구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7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구금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증거가 파기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휴대기기와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7명을 이 사건과 연결짓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7명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총 13건의 구속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6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아직 경찰에 의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일반 시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가 지하 경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 작전을 최종 해결책으로 내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움직임이 정치 분위기를 더 달궜습니다. 연방경찰은 자이르 보우소나로의 브라질리아 자택에서 무기, 탄약, 부속품, 그리고 문서를 찾기 위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미 무기의 위치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이번 조치가 당혹스러웠고 모든 것을 뒤졌으며 자신이 미국에서 브라질 관련 의제에 관여하고 있는 시점에 이 작전이 마치 연막 작전처럼 보였다고 반응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오늘 아침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을 막 받았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오늘 아침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을 막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 순간에 분명히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브라질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일들로 뉴스 보도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플라비오의 발언은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뉴스를 연결합니다. 한편으로는 연방경찰이 조직범죄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연방경찰이 보우소나루의 집에 들어가는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중요한 압수 없이 조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연방경찰이 지금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의 집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집에서 연방경찰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에 있었던 작전입니다. 경찰은 그래서 브라질리아에 있는 콘도미니엄 안에 위치한 전 대통령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수색을 하고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일부 무기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주 전 단속 중에 경호원에게서 무기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무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범죄 단속 압력이 커지고 플라비우가 워싱턴에서 이 의제를 활용하려고 할 때 볼소나루를 겨냥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헤드라인을 나누고 부정적인 이슈를 논쟁의 중심으로 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룰라 정부는 이 갈등 속에서 압박받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행동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브라질 영토 내에서 말이죠. 미국의 답변은 냉담하게 돌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 가설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에서도 활동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를 침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외국 강대국이 사안이 진전되려면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할 때 내부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브라질이 이 싸움을 주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금융 압박을 가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FIC의 작전은 중요한 인물을 체포하고 문서를 압수하며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발표의 규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느냐입니다. 만약 작전이 대체 가능한 조직원들만을 겨냥한다면 조직은 사람만 바꿀 뿐입니다. 마약 조직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장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계좌가 동결되고 부동산을 잃고 회사가 정지되고 금융 네트워크가 붕괴되며 더러운 돈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기회를 열었습니다. 연방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다시 한번 그 느림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후원해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